안녕하세요. 지금 전 세계의 미래를 위한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열린 제18차 서울 ODA 국제회의에서 나온 핵심적인 이야기, 바로 4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질문을 가지고 이 거대한 변화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한번 보시죠. 이 숫자를 보시면 아마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네, 바로 4조 달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매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고 또 가난을 없애는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부족한 돈의 액수입니다. 말 그대로 이만큼의 거대한 구멍이 뻥 뚫려 있다는 거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구멍은 더 커지고 깊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지정학적 갈등, 기후위기, 경제 불안 같은 문제들이 막 서로 얽히고 설킨 그야말로 복합 위기 상황이잖아요. 바로 이 위기들의 한가운데에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믿고 의지해왔던 전통적인 해결책, 바로 공적개발 원조, ODA가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ODA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 발전에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나라들한테는 거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줄이 지금 위태로워졌습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의장이 직접 경고했듯이 앞으로 몇 년 안에 ODA가 거의 30%나 줄어들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 거죠. 주요 선진국들이 자기 나라 사정도 어렵다면서 원조 예산을 줄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전환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ODA만으로는 이 4조 달러라는 거대한 구멍을 메울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ODA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역할을 넘어 그 몇 배, 몇십 배나 되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점화 플러그, 그런 역할 말입니다. 자, 기존의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으니 이제 새로운 판을 짜야겠죠? 그래서 개발금융계가 내놓은 새로운 전략, 새로운 플레이북이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접근법입니다. 최근 국제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ODA를 지렛대 삼아서 민간 부문 같은 훨씬 더 큰 돈을 끌어오자, 즉 규모를 키우자는 거고요. 둘째, 그렇게 모은 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정말 똑똑하게 쓰자는 겁니다. 이 새로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혼합금융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정부가 ODA 자금으로 어떤 개발도상국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위험을 조금 떠안아주는 겁니다. 혹시 손실이 나면 우리가 일부 보증해 줄게 하고요. 그럼 어떨까요? 민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험이 줄어드니까 훨씬 더 큰 돈을 가지고 안심하고 그 사업에 뛰어들게 되겠죠. 바로 이게 혼합금융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지만 돈만 많이 모은다고 끝이 아니죠.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개발 협력 원칙들이 강조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요. 모든 투자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정말 주인이 돼서 추진하고 또 투명하게 관리해서 실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새로운 전략이 그냥 멋진 계획이나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여러 파트너들이 이런 변화를 직접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이번 회의를 개최한 대한민국 아닐까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선진국이 된 이 경험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죠.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어떻게 다른 나라와 나눌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니까요. 또 한 가지 정말 흥미로운 건 기존의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돕는다는 틀을 깨는 모델들입니다. 개발도상국끼리 서로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는 남남협력 같은 거죠. 이건 뭐랄까, 비슷한 고민을 먼저 겪고 해결해본 친구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과 같아요. 멕시코나 페루의 사례처럼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오고 간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개발금융이라는 거대한 배가 항로를 바꾸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네, 변화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내주는 걸 넘어서 공공자금을 하나의 지렛대로 사용해서 수조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일으키는 것. 정말 원대한 목표죠. 하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 거창한 포부를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새롭고 어쩌면 더 복잡해진 금융 전략이 과연 인류의 미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최종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성공의 열쇠는 이런 뚝뚝한 금융기술 자체보다도 국경을 넘어서는 굳건한 협력과 강력한 정치적 의지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